like we always do. Like we always do. 이번에 리얼 뉴 콜로라도가 나오면서 그 오프로드에 특화된 이 옵션이 지금 새롭게 나왔다고 해요. 그거에 대한 이름은 바로 Z71. 그 71세 노인분이 타셔도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오프로드라고 이렇게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걸맞게 오프로드에 유리한 타이어가 지금 달려있죠. 랭글러. 야, 오프로드 중요하면 이 안쪽에 흙 엄청 묻겠다. 여기 흙 엄청 묻겠어. 와. 잠시 후 콜로라도는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그 일반 Z71보다 한 150만 정도 더 비싼 미드나잇 에디션인데 블랙 크롬 머플러가 달리고 블랙 휠이 달리고 이 엠블럼은 여기 미드나잇 에디션만 달린다고 하고 앞에 프론트 그릴을 전부 다 블랙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쉐보레 로고 이 보타이라고 하잖아요. 조명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예쁘죠? 실내를 한번 살펴볼게요. 실내를 살펴보기 이전에 일단 주행 성능이 궁금하시죠? 주행 리뷰부터 먼저 해볼게요. 오늘의 주행은 인천공항공사에서 최초로 열어준 오프로드 코스입니다. 바로 우성산이라는 곳입니다. 오프로드 주행 먼저 일단 보시고 실내는 조금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쉐보레 콜로라도 시승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앞에가 전부 다 검은색으로 바뀌어서 인상이 한층 더 험상궂어졌어요. 그리고 이 차가 오프로드 주행을 오늘 좀 본격적으로 하려나 봅니다. 바퀴를 보니까 오늘 좀 제대로 달릴 것 같은데 기대되는 마음으로 한번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흙이 많이 묻어있네. 지금 콜로라도를 타고 첫 주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일단 첫 느낌은 굉장히 조용합니다. 이 픽업 트럭이라 그래서 뭐 시끄럽고 불편하다, 이거는 진짜 옛날 이미지인 것 같아요. 역시 가솔린 엔진답게 정말 조용합니다. 많이 조용합니다. 많이. 앞쪽에 신호 정차할 수 있습니다. 감속하겠습니다. 와, 브레이크를 잡을 때 생각보다 급제동을 해도 노즈 다이브가 많이 안 일어납니다. 노즈 다이브가 생각보다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주행에 대한 느낌이, 물론 이런 내장재 같은 경우는 플라스틱이 많지만 이런 데 진짜 다 플라스틱이에요. 오디오는 보스 오디오가 들어가 있네요. 네, 신호 바뀌었습니다. 400m 전방에서 좌회전 공성산 오프로드 코스 쪽으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 발진하는 느낌은 트럭 타고 있다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와, 진짜 말 그대로 미국 감성이네. 미국 여행 가고 싶어요. 정말 말 그대로 미국 감성입니다. 네. 오프로드 코스 오성산입니다. 오성산. 이 프레임 바디라고 생각해서 뭔가 엄청난 진동이 올 것 같고 뒤에 판 스프링이라서 되게 안 좋을 것 같은데 느낌이 그렇게 막 나쁘진 않습니다. 자, 오프로드 코스 시작해 볼게요. 와, 야, 저렇게 해놓고 타면 진짜 재밌겠다. 따라오십시오. 네, 그대로 따라오십시오. 자, 이제 본격 시작입니다. 자, 지금 완전한 경사로를 가고 있죠. 경사로를 통과할 때는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돌아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막 돌이 엄청난데 여기를 프레임 바디가 지나갈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한번 볼게요. 야, 이 물병 잡소리 빼고는 실내에서 막 잡소리가 많이 나지도 않고, 오, 상당히 잘 통과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등 오른쪽 두 번째 보시면 힐 디센트. 요거요? 네. 아. 1초 눌러주시고요. 요거 누르라고요? 네네. 초록색으로. 네, 활성화 되셨고요. 야, 속도는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부드럽게 올라가시면 되고요. 딱 봐도 엄청 가팔라 보여요. 오, 야, 엄청 가팔라 보여. 이거 되나, 이게? 와, 야, 진짜 높아요. 10도의 경사도이죠. 야, 부드럽게 올라가는 것만 확인하시고요. 와, 그렇게 힘을 확 진 것 같지도 않은데 엄청난 경사를 그냥 후딱 올라가 버렸어요. 이번엔 내리막을 내려갈 건데 휠 디센트 컨트롤을 활용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시고요. 자, 브레이크 놔볼게요.
올라가실 때 부드럽게 가속입니다. 자, 브레이크 강하게 하실 필요 없고요. 브레이크를 못 넣겠는데? 놔볼게요. 정방향입니다. 오! 그냥 브레이크 떼시고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놔도 차가 거의 한 시속 5km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히 내려옵니다. 이 트럭인데 어쨌든 이게 픽업 트럭이잖아요. 픽업 트럭인데 오프로드 주행을 많이 포커스했다. 그게 바로 Z71-X. 그러니까 Z71이라는 단어는 원래 이 쉐보레가 예전부터 썼던 오프로드 코드명이래요. 이게 도시적인 느낌도 예쁜데 저렇게 흙이 튄 느낌도 상당히 예쁩니다. 자, 머드가 있죠. 부드럽게 엑셀 조작을 하면서 머드를, 오, 차가 뭔가 굉장히, 오, 무슨 춤추는 것처럼 약간 이런 춤 있잖아요. 웨이브 그런 거 하는 것처럼 차가 부드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전부 다 진흙이라서 막 진흙밭에서 뛰놀고 싶어요. 가볼게요. 오, 생각보다 많이 빠져. 너무 많이 빠지는데? 야, 근데 접근각이랑 이탈각이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 밑에 바닥 긁히는 소리 납니다. 야, 오, 야, 이거 장난 아닌데? 우와. 야. 그리고 와. 근데 되게 웃긴 거는 완전 이렇게 되는데 엔진이 되게 고요해요. 엔진은 RPM을 막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이 엔진에 대한 그 느낌이 상당히, 그러니까 가솔린 엔진이라도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진짜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자연흡기 엔진이고 분명히 저 RPM에서 토크가 별로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런 코스를 통과할 때 엔진이 RPM을 많이 안 돌려요. 그냥 우웅 하면서 저런 고난이도 코스들을 그냥 다 주파해냅니다. 확실히 가솔린의 나라 미국에서 온 것 같은 그 느낌이 많이 들어요. 물론 콜로라도가 디젤 엔진도 있다고 하긴 하는데, 와, 저 바퀴 봐, 바퀴. 어이구 야, 최대한 비탈지게 한번 가볼게요. 최대한 비탈지게. 와, 야, 와, 실내가 생각보다 고요해요. 이렇게 타도 이 실내에서 느껴지는 느낌은 상당히 고요합니다. 고요해. 다음은 도강 코스입니다. 도강하면 막 그렇게 깊은 수심은 아니지만 아메리칸 정통 픽업 트럭이니까 도강 능력도 확인해 봐야겠죠. 와, 도강입니다. 말 그대로 도강. 와, 여기 경치 진짜 다시 좋다. 한번 도강 코스 지나도록 하겠습니다. 와, 깊어진다. 자, 그리고 특별한 시승이 하나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뒤에다가 트레일러를 달았을 때 주행을 느껴볼 수가 있었는데요. 와, 이건 어떤 브랜드예요? 이거는 카발로라는 제품이고요. 예. 국내 제품입니다. 아, 우리나라 거예요? 상당히 지금 이 트레일러 중에서는 또 아. 핫하게 뜨고 있는 브랜드라고. 자, 이거 무슨 군용 같다, 군용. 이 사이즈에는 사실 더 훨씬 더 큰 사이즈의 네. 그런 트레일러를 탑재할 수 있고, 그쵸. 크기가 예. 이거는 500kg. 아. 저희가 최대 견낼 수 있는 트레일러 3.2톤입니다. 와. 3,200kg. 타려 보시게 되면 네. 이거는 험버즈에 아. 가는 트레일러입니다. 네. 와. 컴팩트한 사이즈지만 또 다이나믹한 야. 있어서 네. 저희가 커넥터를 케이블 연결할 때 가장 가깝게까지 상당히 정확하게 가까이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아. 체결하기 편하도록 네네네. 카메라 기능 써서 이렇게 네네네. 또 체결할 수가 있습니다. 카라반을 움직이지 않고 차를 최대한 뒤로 간다는 맞습니다. 얘기잖아요. 쟤는 서 있고요. 저희가 아. 움직여서 최대한 가깝게 근접하게 방향까지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아.
생각보다는 상당히 정확합니다. 자,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뒤에 끌려 있지. 오, 따라온다. 느낌이 어때? 아무렇지도 않아. 아 진짜? 일단 안 느껴져, 아무것도. 아, 속도 높아지면 이제 이건 꺼지나요? 아, 자동으로. 오, 뒤에 따라온다. 와 근데 와,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와 진짜. 우회전으로 올라가요? 좌회전.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와, 뒤에 얘가 따라오고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 오른쪽으로 가셔서. 네.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네. 가솔린 엔진이 자연익 엔진이면은 저 RPM에서는 토크가 좀 없을 거 아니에요, 상대적으로. 근데 오늘 코스를 계속 체험하는 걸 보면은 엔진 RPM을 굉장히 낮게 쓰고도 웬만한 데를 다 가는 느낌이에요. 사륜 오토 모드로 저희가 설정을 해 두었잖아요. 네네네. 오프로드에서는 최적화되어 있는 토크 값으로 네. 저 RPM에서도 아. 확실하게 구동 배분을 시켜줄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스웨이 방지를 맞습니다.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러니까 제동을 좀 걸어주는 기본적으로는 뭐 작동 원리는 브레이크라는 거죠? 브레이크입니다. 아, 아니 근데 지금 저 뒤에 저거 따라오고 있는 거 까먹고 있었어. 아, 따라오고 있었구나. 형 콜로라도 매력 있지 않아 근데? 실내는 용서 안 돼도? 아 진짜 역대급이었어 오프로드 우리. 거의 아이슬란드 느낌이야 여기가. 쉐보레가 그 실내 마감재 그 특유의 느낌이 있어요. 그 같은 플라스틱이라도 뭔가 쉐보레는 약간 뭐랄까 조금 더 말캉말캉한 플라스틱이라고 해야 할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내장재들이 지금 모여있다 보니까 이런 오프로드를 타도 뭔가 안에서 신경질적인 잡소리는 안 들려요, 적어도. 야, 근데 이게 만약에 디젤이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좋은 느낌을 주진 못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높은 배기량에 여유 있는 힘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 듀얼유 콜로라도와 함께한 그 오프로드 코스 체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 3000rpm 이상 한 번도 안 써본 그런 느낌인데요, 오늘? 아, 뭐라 할까, 시중일과 굉장히 조용하지만 강렬했던 시승이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상당히 강렬해요. 와, RPM을 늘려도 들려오는 사운드가 상당히 절제되어 있고 차분합니다. 지금 어쨌든 오프로드 주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연비가 굉장히 안 좋게 찍혀 있어요. 지금 보면 2.5km 나와 있거든요, 연비가. 근데 뭐 멀진 않지만 잠깐이라도 그냥 일상 주행을 하면서 연비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그냥 일반 주행을 하면서요. 제가 만약에 콜로라도를 산다면 배기 튜닝을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워낙에 가솔린 6기통 엔진은 그래도 배기 사운드를 좀 만졌을 때 그래도 흥이 나는 어떤 소리를 들려주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차분하지만 어쨌든 좀 배기 튜닝도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제가 탄다면. 어쨌든 주행 질감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SUV의 느낌이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트럭이라 그래서 뭐가 어렵거나 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이 시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산타페 크기의 SUV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방지턱을 넘을 때는 아무래도 모노코크 셰시의 SUV보다는 조금 더 충격이 안쪽으로 전달이 됩니다만, 이 쉐보레 특유의 쉐보레 스파크부터 크루즈, 트레일블레이저, 이 쉐보레 특유의 어떤 그런 그 아까 플라스틱 그 약간 연성 그런 느낌처럼 쉐보레는 승차감이 아무리 단단해봤자 뭔가의 그 말캉말캉함이 있어요. 그래서 승차감이 막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저 RPM에서 토크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가속을 할 때도 엔진 RPM을 디젤처럼 한 2300rpm 이상 안 쓰면서 달려도 웬만한 도로 흐름에 방해 없이 아주 원활하게 가속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뭐 파워트레인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은 오프로드 주행을 해봤고 이 차가 실제로 어떤 느낌을 주는지는 곧 시승차를 받아서 일상에서 가구도 옮겨보면서 이 짐 공간도 활용해보면서 다양한 상황에서의 일상 시승기는 또 따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길진 않지만 3km 주행을 했을 때 연비가 6.3km가 나왔습니다. 고속주행 없이 시내 주행만 했을 때 연비입니다. 고속주행하면 아마 평균 연비가 한 8에서 9 왔다 갔다 할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까 실내 리뷰하기 전에 오프로드 먼저 보여드린다고 했었잖아요. 실내 리뷰 마지막으로 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콜로라도의 인테리어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은 탑승하기 편하게끔 여기 발판이 앞에뿐만 아니라 여기 뒤에도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안에를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차량에 타서 가장 먼저 한 게 시트 포지션을 최고로 밑까지 낮춰본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생각보다 이 차의 그 주행 감성이 승용차 느낌이 날 정도로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갑니다. 시트에 대한 높이 조절은 자동이고 등받이 조절은 수동으로 합니다. 콜로라도가 이제 나온 지 조금 되는 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내 인테리어에서는 이번 페이스리프트에서 많은 것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좀 예전 차들 느낌이 나죠. 내장재도 그렇고. 그래서 시트 포지션을 키 174인 제 딱 기준으로 맞췄을 때 뒷자리 타보면 어떤 느낌일지 한번 뒤로 가볼게요. 뒤에 한번 가볼게요. 뒷자리 공간은 일단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넓어 보이진 않는데 일단 한번 타볼게요. 이렇게 타야 됩니다. 등받이 기울기는 조금 더 뒤로 제쳐졌으면 좋겠는 생각이 있고요. 이렇게 앉았을 때 주먹 하나가 약간 아슬아슬하게 들어가는 정도로 남습니다. 근데 일단 뒷자리가 일단 시트 포지션이 높고요. 좀 높게 앉아있기 때문에 시야적으로는 뭐 불편한 건 없습니다. 타고 내릴 때 여기 있는 이 B필러가 조금 이제 다리에 이렇게 걸리는 느낌이 좀 있네요. 어쨌든 이 뒷자리는 엄청 여유 있다는 생각은 사실 안 듭니다. 근데 뭔가 이렇게 지금 콜로라도가 나는 디자인 매력 포인트 중에 한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앞대가리 부분이 이렇게 돼서 여기서 굉장히 매끈하게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요 느낌이 나는 마음에 들더라고. 뒷부분에는 이제 쉐보레라고 이제 보타이 말고 글자가 볼드하게 들어가 있고요. 거기서 그렇게 열 수가 있구나. 그리고 뭔가 약간 감옥 같거든 지금. 자,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면은 이게 이렇게 연다 그래도 확 떨어지지 않고 부드럽게 열립니다. 그죠? 부드럽게 열리고 여기다 이제 적재를 할 수 있는데 이 마감이 되게 잘 돼 있다. 그래서 따로 차바닥을 안 해도 돼. 그러네. 차바닥을 안 해도 되겠네. 여기에 이제 끈 같은 거 엮을 수 있는 고리 같은 것도 여기 있다. 제가 이제 가구 회사 하다 보니까 이런 짐 공간을 보면 일단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약간의 흥분감, 짐을 잘 실을 수 있다는 약간의 그 흥분감이 드는데 이 차를 회사 차로 운용해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야. 자, 이렇게 쉐보레 콜로라도를 느껴봤습니다. 쉐보레 콜로라도는 수입차 판매 5위까지 기록을 했다고 해요. 이게 실내 내장재가 뭐 플라스틱이 많다, 기능이 없다, 아무리 그래도 우리나라가 요즘 레저, 뭐 캠핑, 뭐 카라반 이런 레저 생활에 대한 관심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콜로라도가 그러한 레저 라이프의 아주 최적의 해결책이 된 것 같습니다. 제 이번 시승기가 콜로라도를 염두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또 그러면 다음에도 재밌는 자동차 시승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이번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안호준TV 구독하기, 좋아요, 새 영상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 미국식으로 해야겠다. Bye guys.